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한 고1 모의고사 문학 첫 번째 지문인 암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작품의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농민소설이고요. 사실적, 비판적, 향토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산업화 속에서 농민들이 겪는 소외와 갈등에 해당이 되고요.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해서 농촌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실감나게 표현함과 동시에 작품 전체의 향토성을 형성하고 있겠죠.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농촌의 몰락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 인물은 바로 황씨가 되겠습니다. 황씨는 바빴다. 그는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철라, 남포, 웅천 인근의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었고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그의 삶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괜찮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시방은 흰목 갖춰 감에 살아 볼 텐디. 자, 여러분 충청도 사투리가 사용되었네요.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한 것의 효과는 뭐죠? 네, 작중의 상황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작품 전체의 향토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방정맞은 놈의 까시미롱. 자, 이 까시미롱은요, 여러분, 새로운 합성 섬유인 카시미론을 이미 가리키는데요. 이 섬유의 등장으로 인해서 황씨의 사업이 실패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공장은 잘 돼 나갔었다. 동당에 들인 공장이 초협해 헛간마저 털어내려가며 쏠락쏠락 재미가 들락거렸다. 오래전아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밀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돼 있던 것이다. 그리 돼가는 판에다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말이다. 아, 지금 황씨의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면서 황씨의 사업이 왜 잘 되지 않았는지, 왜 몰락을 했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라는 것이 생겼어요. 아, 여러분 저희는 아까 주제를 읽었기 때문에 이 공업단지라는 것이 황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탱크같이 생긴 것들, 공업단지의 뭔가 웅장한 거대한 위압감 등을 탱크에 비유하고 있네요. 자,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 사람이 부족하다는 달린다는 기별이 잇따랐다. 황씨가 직공으로 부리던 15명의 계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공임을 배로 올려주든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 도와주든가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황씨는 생각을 했죠. 노임을 배로 인상해 가면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고요. 또 노임을 배로 올린데도 만약에 자기가 돈을 올려준데도 그 직원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없다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고 해요. 자, 당시 농촌 사회에 뭔가 변화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자리도 마련해 놓은 뒤였대요. 새로 생긴 제과 공장과 전기기구 조립 공장. 자, 이것들은 앞에 나왔던 공업단지에 해당이 되겠죠. 첫 달 임금부터가 황씨네 소창직 공장이 2달치 품삯에 맘먹었고, 자, 여러분 같아도 직장을 옮기지 않겠어요? 그쵸? 첫 달 월급이 황씨네 공장의 2달치 월급이라고 하면 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황씨는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쳐도 곱게를 못 미친다고 지집는데 그 직원들 말하는 거죠.
자, 시집이나 갓버리면 그만인디 시집 가서도 불어다 서방공대 헐락한디 그러고 무에 던지 배워두면 지술이지 지술이 어디 따로 있을 게미 해가며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란 것이었다. 아, 황씨가 이 직원들의 반응에 너무 무심하게 대응했어서 이 사태가 발생한 건가 봐요. 그쵸? 새로운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큰 공장들이 생기고 하면서 기존의 간의 수공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나 봐요. 황씨로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또 한 번 나타나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것이다. 바로 기계가 등장합니다. 자, 시대 변화에 무지했던 황씨,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몰락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카시미로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헤어리쳐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자, 시골 사람들이 그 새로운 합성 섬유인 카시미론의 마음을 빼앗겼대요. 그러다 보면 황신의 물건들은 수요가 줄어들겠죠?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아졌대요. 자, 조금 늦었던 여다 시절 돌아가는 걸 보아감에 눈치로 허야하는 것을 하면서 아, 나 늦었다. 눈치 보면서 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황씨는 뒤늦은 깨달음과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결국 조용히 문을 닫게 되죠. 자, 여러분 저희가 같이 읽은 부분을 바탕으로 황신의 공장이 왜 폐업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숙창직 직조사업을 실패하게 된 황씨는 암소를 키워 선추리에게 빚을 갚기로 합니다. 그런데 선추리와 함께 키워요. 자, 이 암소는요, 송아지까지 베게 돼요. 그런데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씨의 아내 고라댁은 무심코 술지개미를 소유염을통에 놓아둔다. 이것을 맛본 암소는 광으로 들어가서 술독을 몽땅 비워버립니다. 고리댁이 두 눈을 뒤집었으며 소란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선추리와 수송이, 곽서방, 철호가 머슴 방에서 뛰쳐나왔다. 자, 소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순이가 얼라엄니 소 어디 갔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됐음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선추리와 황씨는 눈이 뒤집혔어요. 자, 소는 황씨네 황마당에 가서 주정하는 중이었는데 사실 뭐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어요. 술에 취한 암소가 얼마나 속이 뜨겁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쵸? 펄펄 뛰다 나뒹굴고 비칠거려 일어났다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춤이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모로 나자빠져 버둥대곤 했는데 암소의 고통스러운 몸짓을 생생하게 표현하네요. 자, 그러면서 황씨는 내소살이라고 울부짖고요. 이 선추리는 막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 벗겨 입은 듯한 그런 허탈한 상태가 되었네요. 자, 그랬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요, 소얼어 죽겠다 하면서 모닥불도 피워주고, 그 다음에 토를 해서 술을 개워내도록 해야 한다고 녹두를 타오도록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리고 소는 잠이 들어버리다가 결국 가족만 남기게 되었다. 네, 소가 죽었어요. 배신을 해도 유만무동이다. 이 괘씸한 놈아, 이 괘씸한 놈. 황씨가 소에게 느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네요. 자,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갑시니 몇 근 사두면 금음 대목까지 공국을 내먹겠다고 치부하면서도 겉으론 하늘 아래 이 동네에 서고 소가 술 취해 죽었다는 건 듣고 보기 처음이라고 탄식이 거듭이었다. 자, 마을 사람들은 소를 살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했죠. 소를 잡으면 싼 값에 고기를 살 수 있겠다는 실리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황씨는 선출이한테 빚을 갚기 위해 암소를 키우기 시작했었죠. 소창직 직조 사업을 실패하게 된 황씨는 암소를 키워 선출에게 빚을 갚기로 한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